안녕하세요. 콘텐츠 기획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25분으로 잘라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각 수업에 좀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콘텐츠 기획 수업을 좀 뭐 생소하겠지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기초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기획 수업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중국에 가서는 아무래도 좀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들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다가 대면 수업을 쭉 하다가 한 번씩 공강이 생길 때마다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이 비대면 수업에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아무것도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몇 분 넣어주면 그래도 수업이니까 딴짓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텔레비 보는 건 좀 심하지 뭐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들어 누워 있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들으면서 봤으면 좋겠고 그냥 틀어놓고 뭐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컨텐츠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컨텐츠를 계획하고 구성한 것이라고 뭐를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 독자나 시청자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유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의 기획이라는 거는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컨텐츠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심해지죠. 일단은 뭐라고 됩니까? 먼저 목적과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목적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인지를 높이거나 제품 판매를 증진하는 것 아니면은 이제 뭐 인지도를 높인다는 것이 결국에는 홍보겠죠. 아니면은 어떤 그 컨텐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정보 전달, 뭐 인포그래픽 같은 거,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국가에서 어떤 국가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약간 설득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설득 콘텐츠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익 광고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겠죠. 명확하고 만들기 전에 이미 다 왜 만들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대상이죠. 소비할 사용자나 고객 측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어떤 형태로 제작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정하죠. 주제를. 예를 들면 브랜드의 홍보에 대한 건데, 예를 들면은 남서울대학교 홍보를 만든다. 그랬을 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주제를 정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너무나도 예쁜 사계절, 우리 학교의 사계절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이제 학교 모습을 전달한다. 그런 어떤 주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필요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남서울대학교 홍보 콘텐츠예요. 네, 홍보. 근데 내가 이거를 사계절의 아름다운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홍보가 어떤 홍보냐? 예를 들면은 그 성안 주민들 혹은 평택 주민들이 가깝게 와서 뭔가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다거나 그러려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서울대학교는 왜 홍보합니까?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입학생들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많이 하죠. 그죠? 입학생들이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되면 관심사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지 못한 아주 이제 적절한 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그젠플, 배드 이그젠플가 되는 거죠. 주제가 선정되면 어떤 정보를 다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다. 그랬을 때 내용의 흐름을 고려해서 로드맵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로드맵이 바로 플로어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플로어 차트를 그리는 것까지 제가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을 작성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제작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뒷사람의 인터뷰나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글로 작성할 수 있고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사진과 텍스트를 활용하여 포스팅할 수 있고요. 비디오나 인포그래픽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피드백을 수집해서 개선할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류 정책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야 콘텐츠가 도는 거죠. 돌아서 나한테 어떤 반사이익을 가져오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교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 뭡니까? 배죠. 예. 배는 이제, 이렇게, 젓는, 이렇게,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건너가야 되는 방향성이 있죠. 이쪽으로 건너가야 돼. 근데 여기에 이 노를 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 싸우게 되죠. 이제 그런 속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건너가지 않고 산으로 간다. 그런 것처럼 이 프리프로덕션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어떤 시작점이자 그리고 종착점이기도 해요. 이게 만들고 제작하는 단계를 들어가는 것, 제작 단계. 근데 우리는 여기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해해지고 정말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그런 속담도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할 일이 많을 때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머리에 불이 날 정도로 화가 나 있거나 할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될 때 그럴 때 항상 제가 저를 저 스스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게 시작했어. 그래, 반이라도 했어.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세뇌를 스스로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학기 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기 전에는 이 주제나 기획이나 의도를 파악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대상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상을 파악할 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유행을 할 수가 유행을 이제 획기적인 어떤 컨텐츠가 될 수가 없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 컨텐츠는 이건 순수예술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순수예술과는 다르게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대상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순수예술이랑 다름이 없어요. 순수예술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고우처럼 그 생전에는 정말 아무도 안 봤는데 그림을 그 후대에는 정말 뭐 고우 그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렇게 멀리 검은 머리를 하고 있는 코리안들도 고우의 작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순수예술의 특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누가 봐주든 말든 내가 그리는 거지 그냥. 근데 콘텐츠는 안 그렇습니다.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가져왔어요. 83년도에 최초 상용 휴대폰이에요.
얘는 그냥 이제 이렇게 전자식으로 하는 그냥 이 뭐라 그러죠? 그냥 전화기. 예, 우리 요즘엔 다이얼식이 없죠. 예, 옛날에 이건 너무 TMI인데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번호를 여기까지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예, 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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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 10개 우리 보통 자릿수가 11개인가요? 그죠? 11개면 11번을 이거를 010 하면은 진짜 와 다이어리 요즘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10 이거를 계속 했어야 되네. 이제 이렇게 전자식으로 나온 게 제 초등학교 때, 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바로 이게 굉장히 재벌집의 자동차 안에 있었습니다. 자동차 안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부잣집 회장님 집에 이렇게 장면이 나올 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승용차 안에서 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 가끔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10년 뒤에 스마트 미디어에 나오는데, 스마트폰의 차이는 뭐냐? 얘는 이제 전자식인데, 얘는 화면을 보고 한다. 화면에 스크린이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유명하지 않죠? 네, IBM의 사이먼이라는 건데,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최초의 스마트폰은? 애플, 아주 그 새끈하게 예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인가 8년인가 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제일 큰 돔 같은 데 있는데 돔 경기장 같은데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스테디움이라고 하죠. 스테디움에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까만색 불을 잡수다 이거를 출시했다고 딱 이 손에 들어 보입니다. 그런 장면이 그 뒤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폴라를 입고 근데도 그렇게 히트를 쳐가지고 그런 어떤 것들을 패러디하는 굉장히 많잖아요. 검은 폴라의 청바지는 뭐 코미디 빅리그에서 최근에 항재성이 그러고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무슨 박사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패러디를 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상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초에 가져왔는데 이걸 왜 가져왔느냐? 대상자를 체험하기 우리가 이제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50년대 중반의 남성 65년생 생각하면요 30세 때 윈도우 9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30세는 이미 다 손과 발과 머리가 굳은 상태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이게 어떤 신체적인 변화에 있어서 20대 25살부터 27, 8살 정도까지 이 정도가 정말 그 어떤 인생의 피크인데 그 뒤로는 이제 건강이라든지 뭐 아주 서서히 이렇게 떨어집니다. 정말 서서히 떨어집니다. 30세 때 윈도우가 나왔다는 것은 습득력이 굉장히 그만큼 낮은 거고 이 구호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뭐 윈도우 뭐 XP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이 화면에서 어떤 아이콘을 가지고 더블 클릭한다는 것 자체가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반 후에 이메일이 나왔죠. 근데 이메일을 잘 안 쓰게 되시는 거죠. 왜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 그거를 더 편하게 생각하지 이게 패드에다가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넣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팔려고 한다 했을 때는 절대로 뭐라 그럴까 이 부분을 알아야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제 요즘에 굉장히 잘 만든 광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임여정 씨의 AI를 이용해서 젊은 시절에 내가 30대였다는 말이야. 나는 이런 보험을 들었을 거야. 뭐 이렇게 금융상품을 들었을 거야 하고 나오는 거. 정확하게 파악했죠. 요즘에 MZ 세대들에서 인기 있는 할머니를 딱 골라가지고 그가 나에게 해주는 코멘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얼른 금융상품을 들으렴 얘들아. 인생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MZ 세대 굉장히 잘 파악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그 광고 이후에 매출이 상승했느냐 안 했느냐는 국민은행만 알겠죠. 그죠? 국민 금융상품 만든 마케팅팀만 뭐 하여튼 그 팀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콘텐츠는 대상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 아까 하던 거 계속하죠. NSU에 이제 입시 홍보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홍보 콘텐츠. 근데 이제 원 소스 멀티 원 소스 멀티 유즈 해가지고 OSMU 그러면 이거는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3D 애니메이션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캐릭터도 사용을 하고 배경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OSMU로 VR, AR까지 만들어버리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입시 홍보 콘텐츠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고3이나 입시 준비생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있고 재수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주제는 주제 아니면은 이제 목적 하나 더 올라가서 목적은 NSU의 입학률을 높이는 거죠. 를 높이기 위한 홍보 콘텐츠예요. 자,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합니까?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혹은 입시 준비생에게 하나 형용사가 더 들어갈 수 있죠. 차분하게 다가가는 혹은 조용히 접근하는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용사가 하나 들어가줘도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대행사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대행사라는 그 드라마가 히트를 쳐서 이보영이 이제 마케팅에서 갑에게 어떻게 컨펌을 받는지 갑이 이렇게 있고 대행사가 있죠. 이 대행사는 뭐예요?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홍보를 대행해주는 대행사인데 얘네들의 어떤 권력 구조가 다 나와 있고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들 안 봤다면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해 형용사가 이제 갑이 이렇게 줍니다. 툭 던지죠. 디테일한 이렇게 뭔가 러프한 느낌이지만 꼼꼼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반된 형용사들을 늘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따뜻하면서도 겨울 같은 조금 따뜻하면서도 시크한 이러면 전혀 안 맞죠. 근데 이제 그런 형용사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돼. 그죠? 이제 입학률을 어떻게 높이기 위해 입시 준비생들에게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하고 이렇게 주는 하고 형용사가 있으면 이 이제 세분 목표가 생기는 거죠. 마음의 안정감은 어떻게 줄 것이냐. 첫 번째, 친숙한 이미지를 구사한다. 아니면 두 번째,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한다. 세 번째, 아니면은 저거 여러분들은 그 광고를 모르죠? 아버님 방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그 광고 모르죠? 보일러 광고인데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스토리라든지 이렇게 어떤 세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하나씩 정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만약에 우리는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거니까 귀여운 캐릭터를 정했어. 그러면은 귀여운 캐릭터가 그러면 이제 잔망 루피처럼 뭔가 엉뚱하면서도 기괴하고 저런 또라이가 한 명씩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내용들로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용의 접근의 방법들이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방법이 주로 나오는 코스죠. 그런 다음에, 아이고, 제가 여기 내용을 하나 더 했네요. 여기 내용이 아니고요. 사용 기기 다음에 그 전에, 아, 대상을 만들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방법적인 부분, 여기가, 이 방법은, 요 방법은 귀여운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시킬 것이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시킬 것이냐. 요거고, 여기 있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만들 것이냐. 요 뜻이에요. 제가 조금 두 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작 도구. 우리 보통 저작 도구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제작 도구 하고,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용 기기는 뭘로 할 거냐. 뭐 유튜브, 플랫폼,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정말 저작 도구랑 사용 기기랑 뭐가 달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작 도구는 마야나, 뭐 맥스,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사용 기기는 뭡니까? 이 이제 대상자가 뭘 보고 하냐는 거죠. 대상자가 뭘 보고 접근하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영상이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이다 그러면 PC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엔 TV에서도 잘 나오죠. 작은 탭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VR에서도 이제 나오죠. 그죠? 별의별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이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어쩔 수가 없단다. 완전히 다릅니다. 막 말이 헛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설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걸 이제 다 적어가지고 착착착착착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이게 기획서죠. 뭐 3D 애니메이션을 만들든 뭘 만들든 VR, AR을 만들든 뭐 게임 컨텐츠를 만들든 인터랙션 컨텐츠 미디어 아트를 만들든 뭐가 만들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조그마한 과제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뭐 교수가 기획서를 작성해라 말아라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다릅니다. 다르면 왜 다른가 하면은 우리가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0% 흐트러집니다. 중간에 가다가 게을러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딱 다 잡습니다. 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이거잖아. 그럼 이거를 향해서 가보자고. 왜냐? 분명히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엄청나게 꼼꼼해서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점검하며 모든 것에 계획이 틀어졌을 때 패닉이 올 정도의 그러한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크게 보고 판을 벌리고 이런 걸 뭐 잘하면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이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가다가 뭔가 사태가 만나가지고 초이스 Y자 길이 생겼을 때 같이 왔어. 열심히 왔는데 초이스 길이 생겼을 때 선택길이 생겼을 때 분명히 이제 이쪽 과자 저쪽 과자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흐트러지죠. 그러면 이제 또 이거를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이런 이제 과제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콘텐츠 전체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잘 이렇게 오므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진짜로 이 기획서가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이 머리를 이게 이제 목이라고 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지 않죠, 그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꿈을 나눠서 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인간은 개인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는 생각과 이 사람에 있는 생각이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거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배들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들의 사례를 보여드릴 때는 제가 이제 가상진단현실 남서울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좀 옛날 겁니다. 여기 이제 작품 영상에
이렇게 몇 년 전이야 이거? 2년 전에 2년 전밖에 안 됐다고? 아닌데 내가 이걸 좀 나중에 올렸나 보다. 아 나중에 이거 점검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돼지가 한 마리 나오죠? 네, 요거를 여기서부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여긴데 다른 작품이랑 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토닥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토닥거리시죠? 그리고 OX 퀴즈가 나오죠. 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그 선배들이 만든 이름 뭐더라? 스카이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서 무슨 세배였더라? 캡슨 디자인이었나?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업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를 제가 이걸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들의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뭐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학번이 비슷한 사람들은 충분히 알겠죠. 뭐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교육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 팜 투 더 스카이 그래가지고 이제 작품 개요 이렇게 실려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요거를 쓰라고 합니다. 개요와 기획 의도와 플로어 차트와 상세 내용, 제작 방식 및 기기.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요것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간단하게 이제 간편한 정도로 줄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아까? 네, 맞죠? 여기서 이제 장르가 교육용 OX 퀴즈 프로그램이고 디바이스는 PC와 HTC 바이브 VR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이렇게 딱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은 12시간 이야기고 농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시간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용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에게 배우는 데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게임의 형태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니 조사도 한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VR로 제작을 해보겠다. 그죠? 뭐 그 사람들이 이거를 접근할 수 있냐 없냐 남서울대학교에 그 사람들이 올 거냐 우리가 이거를 HTC 바이브 그 스팀 VR 있는데 올릴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내용이 일단은 3D 모델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UX UI는 타이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놉시스 4컷만 하라든지 이렇게 하고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가 캐릭터별 사운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은 이제 OX 퀴즈를 제작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플로어 차트를 그려야겠죠? 이게 이제 플로어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에 뭐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토끼, 닭, 강아지, 양, 돼지, 하나가 뱀이 있었나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찍고 그 애한테 가까이 가. 이제 그 애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고 쓰다듬으면 이제 OX 퀴즈가 나오고 그 OX 퀴즈로 이제 띵용 하고 맞추면 3개를 맞추면요 여기서 막 풍선이 터지고요 양궁 게임을 할 수 있는데요 양궁 게임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스팀 VR 같은 데서 기터브에다가 올려놓은 뭐라 그러지 게임을 뒤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구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초등학생들한테 가면 제일 열심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같은 것도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코딩, 내가 이런 것들을 코딩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너무 일이 몰렸다.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요거를 한번 플로어 차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기획도 연결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